자, 그러면은 천간의 합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천간은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고, 지지는 나무의 기둥, 잎새기, 줄기 이렇게 표현했죠. 쉽게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지장간은 이제 나무의 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명료를 조식을 끝냈을 적에 상황 파악이 빨리 들어와요. 그러면은 열매라는 건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멀리서 나무를 보면 판단이 안 되죠. 근데 감이 열렸을 때면 멀리서라도 감이 열렸기 때문에 아, 저거는 감나무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간의 합이라는 건 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간의 합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는 합이죠. 자, 천간의 합은 감나무가 있으니까 지금 감나무구나. 감나무 열리기 전에는 저게 배나무인가 아니면 사과나무인가 멀리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합은 남들이 봐주고 인정해주는 합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부지합이다. 부부지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지합이다. 네, 부부지합이다. 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사주가 여기가 갑목이 있어요. 월간에 갑목이 들어와 있죠. 일간이 기토가 되거나 연간이 기토가 되면 갑기 합토가 들어오죠.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합이 강하게 되는 거고, 물론 하나가 떨어져도 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갈 텐데, 우선은 연간이 경금이 아니고 기토라고 합시다. 그럼 갑기 합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사주를 풀었더니 천간에 갑기 합토가 있다 하면은 남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부부지합으로 저 사람들은 부부 사이야.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은 결혼한 거와 다름이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합이 있는 사람, 갑기 합토가 되고 을갑합금이 되건 합이 있는 사람은 주로 연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거의 10중 8구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옛날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책에서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옛날 중국의 고서들 읽어보면은 아주 이 학문에 대해서 이 도의 경제 모르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간의 합은 부부지합이다. 그래서 천간에 합이 있는 사람도 물어봤을 적에 10명 물으면 8명, 9명이 연애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경금이 아니고 기토인데 갑기 합토가 들어오죠. 아, 이 사람은 연애 결혼했구나. 그런데 목을 극하는 게 뭡니까? 목을 극하는 거. 목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 예? 금금목이 들어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사주가 갑기 합토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7년, 8년 서로 이제 좋아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만약에 여기 54세 때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갑기 합토면 갑경충, 이따가 충을 배울 거예요. 금극목이 해가지고 갑목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기 합토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혼의 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으면은 2개, 3개를 자꾸 응용을 해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이 공부는 100년, 1000년 가도 터득이 안 돼요. 아시겠죠? 갑기 합은 그렇다. 그러면 중정지합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중지에 발을 정자죠. 중정지합이 있는 사람은 남이 유혹하더라도 잘 넘어가지가 않죠.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 정도를 걷는 사람들, 갑기 합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 직업은 어떤 직업을 택하겠어요? 중도를 걷고, 그 다음에 가문이설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뜻대로 계획대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사람,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그런 직업이. 예? 자기 중도를 지키고 현혹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가는 사람들.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은 기사를 잘못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적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저기서는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재판 서류를 판단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기 합토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신문 기자 직업이 많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라는 거는, 을경합금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상을. 우리가 명리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이제 물상이 맨 마지막 단계예요. 물상이라는 것은 우주에 돌아가는 사물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러면 을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을하고 경이 합해서 금의 성질을 띈다 하면은 을경을 우리가 물상으로 뭐가 떠올려질까? 두뇌회전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두뇌회전을 해야 돼. 김성찬 씨 뭐가 떠올려질까? 자, 봐봐요. 을목은 무슨 목이라 했어요? 저 지난 시간에 가화다, 꽃나무다, 배이삭이다 이렇게 표현 들었죠. 그 을목하고 경금은 도끼라고 얘기를 했죠. 경금하고 도끼가 만나서 금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란 녀석은, 경금이란 녀석은 을목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고, 또 을목은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경금하고 같이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조금 내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녀석은 경금한테 더보살이를 하지만은 매냥 지청구만 받는 더보살이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가 할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병신의 합수. 병신의 합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해서 수로 바뀐다 하면은 어떤 물상이 떠올려질까? 응? 자,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걸 지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오행의 성상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오행의 성상만 갖고서는 이 답이 안 나와. 왜 병신합수는 수의 성질을 띠고 을경합금은 금의 성질을 띠는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천기가 있어요. 천기. 자, 갑목은 우리가 그 지지에서는 아름드리 나무다, 을목은 가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갑목, 을목이 하늘의 상으로 봐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초급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이치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갑목은 우레다. 우레예요, 우레. 갑목은 우레다.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갑목은 우레다. 을목은 바람이다. 바람이다. 병화는 태양이다. 정화는 별이다. 무토는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 노을 하자 써가지고 노을. 기토는 구름이라고도 하고 먼지라고도 해요. 구름이라고도 하고 먼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은 달입니다. 달 월자. 그 다음에 신금은 설이에요. 설이 상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임수는 우리가 오행의 성사에서 대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하늘의 기운은 뭐를 뜻하냐면은 가을철에 비다, 추우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우로다, 글자 그래도. 자, 요거는 명나라 때 그 만용을 하고 이 명약의 그 도를 이루신 분이 삼명통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저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후학들이 왜 가불병정 무기경신이 하늘의 기운으로 봐도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도 이걸 아직 다 깨우치지는 못했어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갑기 합토다. 갑하고 기가 만나가지고 합토를 이루어요.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자, 아름드리 나무예요. 감목이에요. 그러면은 기토는 전담의 흙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토를 이제 먼지를 봅시다. 그러면 이 아름드리 나무에 먼지가 수도 없이 껴있다고 봐요. 그럼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나무가 고사되면 뭐로 바뀝니까? 흙으로 바뀌죠. 갑기합토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기억을 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명량이 한참 윗단계로 자꾸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경합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게 도끼예요. 도끼로 보고 또 하나는 요거는 맷돌이에요, 맷돌. 자, 맷돌의 옆에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어처구니죠. 어처구니라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다. 맷돌로 콩을 갈아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으면 콩을 갈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어처구니 입장에서는 이게 을목이란 말이에요. 을목은 자기 자신은 혼자서 역할을 못해요. 그냥 나무떼기죠. 맷돌이 있음으로써 을목이 자기 존재 가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맷돌 입장에 봐서는 혼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뭐예요? 이 어처구니 을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공생의 관계가 들어오는데 대표하는 거는 뭐예요? 맷돌이 대표를 하는 거지 어처구니가 대표를 하는 건 아니죠. 자,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큰 나무를 베려면 도끼를 쓰는데 이 도끼 자루가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을목하고 이 경금하고 합하면은 금의 성질을 띠는 거지 을목의 성질을 띠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을경의 합은 도끼자루의 합이다, 맷돌의 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명리가 이제 풀어지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오묘한 이치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신의 합수를 우리가 봅시다. 병신 합수라는 것은 옛날 그 명리학의 도를 이루신 분들이 두 가지 설을 냈어요. 첫 번째는 병화는 뭐예요?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신금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공된 금속이다. 그렇죠? 한번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사람이 불을 다스려 가지고 불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강화한 거. 그것이 바로 신금이죠. 그러니까 신금은 농부가 쓰는 낫이 될 수 있고 호미가 될 수 있고 또 의사가 쓰는 수술칼이 될 수가 있고 화가가 쓰는 조각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싸우는 총알 그 다음에 뭐예요? 조명탄 같은 거 전부 다 신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시잖아. 자전거 바퀴 차 바퀴 전부 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금을 농부가 벼를 뺄 적엔 뭐를 써요? 낫을 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시골에서 농부가 아침에 방에서 낫을 꺼내요. 이제 벼를 베야 되니까. 그러면 가을철이면 아주 햇빛이 쨍쨍히 찌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낫으로 벼를 베고, 저녁 때는 이제 잠자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 어디다 걸어놔요? 다시 낫을 방에다 걸어놓죠. 그 다음날 나와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낫에 아주 물기가 아주 안개 같은 물기가 배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이치예요? 뜨거운 데 있다가 밤새 차가운 데로 가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죠. 눈에 뜰떡말떡 그 수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병신의 합이 왜 수가 되느냐면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 합수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설명했느냐. 병화는 하늘의 기운은 태양이고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눈이 되는 거죠. 눈.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매우 신자죠. 그래서 이거는 고춧가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를 옛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사님은, 저를 가르친 선사님은 첫 번째에다 더 무게를 두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병신의 합수는 낫을 사용해 가지고 뜨뜻한 데에서 달궈졌다가
저녁 때 밤을 지나면서 차가워지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매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수다. 합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병신 합수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많은 수는 아니죠. 아주 조금의 수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간이 병화예요. 여기 신금이 있어요. 병신 합수가 되는데 병하고 신금이 합수가 돼서 존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선결 요건이 있어. 무조건 병신 합수가 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결 요건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연의 뭐라 그랬어요? 기둥이죠. 연의 기둥. 요거는 뭐예요? 월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일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시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기둥이란 건 뭐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한 집안이란 얘기예요. 다른 집안이 아니야. 얘가 부서지면 얘도 부서지는 거고 얘도 부서지면 얘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월에 있는 월간하고 일간의 병신 합수가 돼서 수의 성질을 띠려면은 월지나 일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의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병자가 되든지 요게 신해가 되든지 된다면 어느 한쪽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병신 합수가 되는데 여기는 자수가 없고 여기만 해수가 있든지 해수가 없고 여기는 자수가 있든지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병신 합수가 돼서 수의 성질을 띠고 수가 많아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신묘다 여기가 병술이다 그러면 수의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간합이다. 간합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사자성어로 합이 되지만은 불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합이 불화다 개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하다 보면 이걸 이런 내용 이 사자성어가 제가 3권 통변에 300몇 개를 실어놨어요. 요거는 합하려고 합인 됐지만은 화되지를 못했다. 수의 성질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병화가 양이죠. 양은 기세가 강하고 부피가 커요. 요거 신금은 음이니까 기세가 작고 유약하고 부피가 작아요. 그럼 병신 합수가 돼서 지지에 자소나 해수를 깔지 못했을 경우에는 병신 합수가 합하려고 하는 성질만 있지 수로 화되지는 못했죠. 화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요건이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들어오느냐? 이제 화극금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육신 배우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화가 일간일제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신금은 우리가 정제다. 정제라는 것은 재물로도 논하고 철로도 논해요. 그러면은 합해가지고 수로 바뀐다면 좋은데 바뀌지 못하고 합하려고 하는 성질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다 40, 50 먹었으니까 머리 회전을 자꾸 시켜야 돼. 그래야 노화가 안 돼. 우리 미세스 이런 경우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거나 동거 생활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타입.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거를 우리가 연구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하고 공부하면 행복한 분들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한목을 봅시다. 정림 한목이다. 자, 정화는 우리가 천계에서는 이 별의 성질을 띠고 있고 임수는 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화하고 임수가 합해가지고 목의 성질을 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를 섞었을 적에 당분간은
액체의 상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체의 상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응? 일본 여사님들 좀 대번 좀 해봐. 예? 어떻게? 응. 땡이야. 또 물이 왜 그렇게 돼? 자, 봐봐요. 처음에는 물의 상태인데 시간이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는 거. 여러분들 페인트를 생각을 해봐요. 페인트는 거기다가 신나나 휘발유를 붓죠. 그 바르면은 축축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요거를 옛날 분들은 악교의 개념이라고 그랬어. 악교. 민어 불에를 넣고 오래 다루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나무를 접목하고 해서 붙여놓으면 딱딱해지죠. 악교의 개념이다. 정리한목.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지만 이걸 갖고 또 연구를 할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 다음에 무게합화는 요거는 합화다. 자, 요걸 연구를 해봐요. 자, 무토는 뭐라 그랬어요? 무토. 노을이죠, 노을. 노을은 저녁 때, 여기는 남쪽에 해가 중천에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뉘엿뉘엿 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을이 아름답게 끼려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개수 마냥 아주 그 세밀한 그 안개 같은 거, 아주 세밀한 그 이슬방울 같은 게 있으면은 저녁 노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찬란하게 빛을 발하죠. 그래서 무게합화의 개념은 화라고 하지만 화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밝은 화냐, 뜨거울 화냐. 그렇잖아요. 화라고 해서 전부 다 뜨거운 건 아니죠. 밝은 것도 우리가 화로 하는 거죠. 등자를 펴놨어요. 등불을 켰어요. 그럼 저쪽에서 보면 밝죠. 저쪽이 뜨겁지는 않잖아요. 뜨거운 여기만 뜨겁지. 그래서 무게합화는 노을과 그 다음에 이슬비의 합이다. 한 개념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1단계의 이 천간의 합이고, 자, 두 번째로는